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3일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4월 2일 시행될 상호관세 정책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고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또한 행정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언급한 이른바 더티 15라 불리는 국가들의 관세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인데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는 약 15%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G20 회원국과 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고 전해지는 중입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각 21일 수입은 GDP의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복이 뒤따르지 않고 처음에 적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일회성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9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 내놓은 발언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재정 및 무역 정책, 지정학 요소 등 불확실성이 높고 탄탄한 고용시장과 2%의 목표치를 다소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현재 완만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현금 부족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7월 중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초당 정책센터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더 이상 회계상 조치만으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 이른바 X데이트가 올해 7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약 5경 4천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사회보장 프로그램, 군인급여, 국채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추진하면서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다시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 4달 만에 최대 규모의 교전을 시작하면서 국제유가의 공급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작년 11월 27일 60일간의 휴전안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이 공습과 지상전을 재개하면서 가자지구 휴전 상태는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당분간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합의 체결까지 2달의 데드라인을 통보한 바 있는데 만약 이란이 미국의 핵 협상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예외는 없지만 그래도 유연성은 가져가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인데요. 이에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자 각국이 협상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이번 주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 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시장이 쇼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PC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입김 한마디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는 현상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시장이 나쁘게 흘러가면 나쁘게 흘러가는 대로 양방으로 모두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관련된 얘기 조금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국채, 아까도 이제 요약해서 보셨다시피 채권 관련 얘기도 일단은 좀 나오고 있죠. 셧다운 얘기도 나왔었고, 셧다운이 일단은 막아진 다음에 계속해서 국채, 부채 문제 일단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제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그 부분 잡아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다 너무나도 잘 해주시는 우리의 성견 마스터님이신데, 성견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발언에 금요일에 상승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현재 나스닥 선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경 S&P가 집계한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제조업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서비스업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기조 이어지면서 10시 57분경에는 2338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1.71% 정도 상승한 23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관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예외는 없지만 유연성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말 바꾸기는 지금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근도 주고 책찍도 주고 유연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쌍고죠. 쌍고 찍은 다음에, 자, 쌍고 다음에는 여러분 일단은 뭐죠? 쌍고 다음에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저 라인이죠. 여기입니다. 전저 라인을 끄는, 전저 라인을 뚫는, 그죠? 뚫는 흐름을 일단은 보인다. 쌍고 다음에, 쌍고점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전저 라인을 뚫는 이런 기술적 분석의 형태를 여러분들 일단은 보실 수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5일선과 파란색 선이 5일선입니다. 초록색 선 21선, 5일선과 21선을 일단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횡보 박스를 많이 타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2만을 일단은 뚫은 다음에 2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죠. 심리적인 지지선인 2만 포인트를 일단은 뚫은 다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우리가 이평선으로만 일단은 봤을 때 아직도 일단은 뭡니까? 매도 라인인 거는 맞습니다.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그렇죠?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일단은 매도 라인이다. 매도존이다. 매도존이 일단은 맞고요. 대신 이제 오늘 일봉을 보면 21선 일단은 터치를 했죠. 21선 터치해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이평선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을 한번 우리가 해보죠. 첫 번째로는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이제 위로 올라오고요. 20일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5일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매수존의 향상을 띌 가능성이 시나리오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양봉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일선이 다시 여기 꺾이고 21선이 내려오면서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와 똑같이 데드크로스를 유지하는 그런 일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PCE 발표도 있죠. 예, PCE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기술적으로 차트가 변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될지 데드 크로스가 될지 여러분들이 일봉 체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일단은 중요하다. 트럼프 관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크로 시장 분석하실 때 관세 얘기에 민감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물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장이나 우리나라 주식 기업들 중에.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시장으로 볼 때는요. 관세가 있든 없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조금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불리하다 싶으면 일단은 매도 때리면 되고요. 유리하다 싶으면 매수 때리면 되고 이걸 또 기술적 분석으로 녹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의 측면에서만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은. 자,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로 리버스가 될지 혹은 데드 크로스의 유지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드 크로스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전저 라인 있죠? 전저 라인까지는 다시금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룸이 일단 하나 생기고, 자, 골든 크로스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21선 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게 골든 크로스로 다시 리버스가 될지 데드 크로스 유지할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그 후에 다음 달이죠.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밖에 없으니까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상방과 하방이 열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자리를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뭡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이평선이 매수존으로 갈 것인가 매도존으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굉장히 좀 여유로운 한 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봉 보고요. 잠시 후에 분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5일선과 21일선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일봉상 데드 크로스가 나올지 아니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상방으로 흘러갈지 하방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겠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마스터님께서는 미국 시장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유예될 수 있을까요?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프로세스를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시장에 돈을 푼다는 개념,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요거 부채 문제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채권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채권. 자, 채권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빌려 보셨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주고 B는 A한테 돈을 빌려 받으면서
다달이 원금과 이제 이자를 주게 되죠. 예.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A하고 B 상호간에 뭐를 써요? 차용증 같은 걸 쓰죠.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차용증 같은 걸 씁니다. 이 차용증 안에는 어떤 것이 화체돼 있느냐? 화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1금 100만 원을 빌리고 연 이자로 예를 들면 뭐 1%를 준다. 10%를 준다라고 이렇게 적죠. 이게 뭡니까? 이게 채권이에요. 이게 채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용증 이꼬르 채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히 돕기 위해서 채권 이꼬르 차용증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국가에서 발행을 하면 뭡니까? 이게 국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공채가 되는 거고요. 국공채라고 합니다. 공채가 되는 거고 사기업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채예요, 사채. 이게 사채입니다. 개인 사자를 써서 개인이 빌려주는 것도 사채라고 하고요. 사기업에서 빌려주는 것도 사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국채에 관한 거를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채. 여기서도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요약본 말씀하실 때 국채 문제, 부채 문제라고 했거든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미국은요. 자, 왜 같냐면 보세요. 정부, 중앙은행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돈을 푼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 이제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시장에다 뿌린다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을 뿌리는 행위, 그리고 시장에 돈을 푸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가에서 뭐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합니까? 국채라고 하죠. 국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요거를 기업들한테 팝니다. A, B, C라는 기업들한테 팔아요. 뭐를요? 국채를. 자, 이 국채에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우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우리가 1년에 1%씩 이자를 주겠다. 언제까지? 뭐 1년, 3년, 5년, 10년, 30년 등등 여러 가지 기간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이 어떤 창고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부는 국채라는 이 차용증을 발행을 해서 예를 들면 삼성, LG, 뭐 한화 같은 기업에 이 채권을 파는 거예요. 우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우리가 연이자 1%로 해서 이자를 주겠다. 5년만 빌려달라. 이게 뭡니까? 5년 만기 국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이게 뭐예요? 3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국가가 채권을 팔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1억 A, B, C한테 1억씩 받아서 3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국가가 이 돈 가지고 뭘 할까요? 쟁여놓지 않겠죠.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 국가가 정부입니다. 뭐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A, B, C 기업에게 1억씩 받아서 총 3억을 받아서 이걸 어디에 투자해요? 도로를 깔고요. 철도를 깔고요. 항만을 깝니다. 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이 있겠죠. 노동이 있을 수가 있고 건설 설비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원에 투입을 하면 국민들이 여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받겠죠. 자, 설비를 사서 철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설비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자, 설비 업체는 이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뭡니까? 기본적인 물품들을 사고,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동을 쓰니까 이게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가, 정부, 중앙은행이 채권을 기업한테 팔아서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국가에 귀속되면서 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주체는 국가, 정부죠. 가계,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장에 돈을 푼다.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장에 돈을 푼다. 시장에 여러분들 창고에서 진짜 돈을 가지고 시장에다 돈을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국가가, 정부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거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시장에서 돈을 걷고 시장에 돈을 푸는 프로세스, 정방향 프로세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풉니다. 자, 근데 미국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미국이 뭐가 문제냐. 코로나 이후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뭐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에 돈이 풀린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과 부정, 단점.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뭐가 발생을 하겠어요?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이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부정적인 효과.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 국채 때문에 어려운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증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A, B, C라는 기업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공짜로 빌리면 공산국가입니다. 뭐를 줘? 이자를 주죠.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 뭐가 많이 나가요? 이자가 많이 나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한 달에 원리금 많이 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기업들한테 혹은 다른 나라한테 국채를 팔면서 공짜로 돈 빌리지 않습니다. 공짜로 돈 빌리면 이건 뭐예요? 공산국가라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줘요. 그러면 정부도 매년 뭐가 늘어요? 이자 비용이 늘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번 주에 제 방송 보신 분 제가 셧다운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제 모든 방송은 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갑니다. 셧다운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준다. 이때 이 공무원은 뭐예요? 경찰서, 소방서 등을 제외한 관공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관공서가 셧다운이 뭐예요, 여러분? 문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관공서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셧다운입니다. 그럼 셧다운, 미국이 셧다운 얘기가 1년에 두세 번은 나옵니다. 왜?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자, 이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네 삶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직접적으로 일단 표현을 해드릴게요. 카드값 이번 달에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카드로 막아야 되죠. 현금 서비스 받아야 돼요. 카드론 받아야 됩니다. 집 담보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카드깡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 이자를 십수년 동안 어떻게 충당을 해왔느냐? 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의를 합니다.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미국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꼭 협의를 해서 늘려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늘려야죠. 안 늘리면 지금 국가 부도납니다. 부채 한도 협의를 해요. 근데 매년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 데드라인 오면서 그나마 어거지로 협상을 하거든요. 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부채 한도 협의를 해서 지금 부채가 목구멍까지 찼는데 더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이자 충당을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매년 발생하는 자,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뿌렸어요. 그럼 그 부작용이 뭐예요? 매년 이자 비용이 늘어나요. 그럼 이 이자를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창고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이 이자를 내야 돼요. 얘네들도. 그럼 뭐예요? 돈을 만들어야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든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국채를 또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는 요 악순환입니다. 지금 미국의 악순환이에요. 이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도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왕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뭐라고 할까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예요? 부채 한도, 국채를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국채 발행이 뭡니까? 곧 국채를 발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빚이에요, 빚. 이해되시죠, 여러분? 빚이잖아요. 돈 빌려달라. 그럼 내가 이자 주겠다. 뭡니까? 우리가 다달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빚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예요?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습게 보시는 게 아닌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는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는 한 열흘 정도 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극적으로 일단 또 협의가 됐는데 이거는 시간 끌기용입니다. 지금 시간 끌기용, 시간 끌기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 한도 협의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뭡니까? 이자 비용을 내고 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국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 국채 매입이나 혹은 국채를 파는 행위를 통해서 시장에 돈의 양이죠. 이게 뭡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성을 지금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미국의 부채 이거는 하나로 그냥 일단 보시면 되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정쩡하다. 예. 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미국 금리랑 똑같아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뭐하고 안 공급하기도 뭐한 상황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을 공급해버리면 어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고물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그렇죠? 자, 돈을 안 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각종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 있고 저 같은 사람은 2년 전부터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돈을 안 풀어버리면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트럼프가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 파월이 경기 침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밸런스인데요. 속으로 보면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시 정고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대응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단 대응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정말 2025년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응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선생 기법과 성경 선생 차트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제가 채권 얘기하고 국채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강의가 2시간에서 3시간 강의입니다. 그 이제 20분 만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핵심만 여러분들 일단은 알려드렸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하죠. 내일 화요일입니다. 그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있으니까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권 교육을 제가 일단 시켜 드리는데 제가 채권 교육 예전에 특강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특강으로 했던 2시간짜리 거거든요. 이거 2시간짜리 여러분 한 번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채권에 관해서 진짜 기본과 기초 다 다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자 특강 2시간짜리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요, 요 특강 링크 제가 일단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아래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일단은 요거 무료로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양적 긴축이 무엇이고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의 선견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과 함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잊지 말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타점이 나오나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지금은 안 나오고요. 네. 지금은 어차피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일단 이 오후장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좀 길게 죄송합니다. 길게 좀 보면 네. 아침에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지금 일단 횡보 박스 타는 요 구간들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사실은 주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매매 안 하는 거를 제가 일단은 권해드리고, 자, 주요 시간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간대라고 하면 그래도 22시 30분 뉴욕장 개장 이후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딱 기법만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대응과 기법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단순히 굉장히 간단하게 5일선 기법 있고요.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혹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두 번째 21선 기법입니다.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종가 진입 혹은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종가 진입. 그리고 세 번째 수렴과 발산.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께서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성견 차트라는 거 보실 텐데요. 성견 차트. 신호 수식에 의한 매수 매도입니다. 일단 요거 2번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 그럼 5일선과 21선 기법 여러분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타점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자리는 지나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여기 21선 자리 하나 나오죠?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입니다. 21선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293 정도, 293 정도 여러분들이 올라타실 수 있고, 그렇죠? 11시 9분 정도에 293, 2293 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350까지, 그죠? 60포인트, 약 한 240틱 정도. 일단 이렇게 쭉 가는 모습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선 기법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 그죠? 21선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지 319죠. 319에서 350까지 약 한 30포인트. 30포인트면 이것도 지금 120틱 정도 나옵니다. 120틱이면은 약 하나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견 선생의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기법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 차트를 더 잘 만드실 수도 있고, 수식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사실은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승률 높은 내 기법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집중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것만 파셔도 여러분들 리스키한 매매는 훨씬 많이 줄어드신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는 손절 잘 못 거시는 분들, 나는 이제 추세 못 가고, 소위 얘기해서 전문 용어 제가 좀 써도 되죠? 예, 안 됩니까? 예. 전문 용어로 쫄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추세 타는 법, 그리고 홀딩하는 법, 그리고 손절 잘 잡는 법까지 제가 전부 다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매수 방향 계속해서 일단은 보시고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요거 지금 21선 있죠? 21선을 지지하는 한은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21선을 지지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상 21선을 지지하는 한은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매수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지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승률을 높이는 그 기법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그럼 골드 선물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20일에 3,065달러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금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36분경에는 3,012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약 보합권인 0.22% 정도 하락한 3,0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그리고 윌리엄스 R,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네, 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네. 자, 요거는 잠깐 요거 볼까요? 이 PDP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가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정도 되면 떨어지겠지, 이 정도 되면 지지받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선은요, 여러분들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뚫으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대응하셔야 되고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향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 설정하실 때는 뭐예요? 5일선과 21선을 보고 방향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정말 단순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러분들 교육 진행할 때 항상 강조 드리는 것,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일단은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일봉입니다. 골드 일봉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3,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3,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저도 이제 1,000포인트대에서부터 이제 1,000포인트 미만도 매매를 했던 사람인데 3,065.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간다. 지금 이제 20,000포인트를 훌쩍 넘었잖아요.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과연 뚫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20,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6,000까지인가요? 올랐죠. 골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선입견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지겠지, 이 정도 내렸으면 오르겠지 라는 거는 여러분들 일단 일기장에 넣어 두시고 시장은 그 방향대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향을 해야 될 정방향 매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자,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설거지봉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요 봉. 설거지봉이라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지금 뭐예요? 아직도 이평선은 매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의 방향을 일단은 가리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뭐예요, 여러분?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뭡니까? 매수 쪽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 매매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게요. 실전 매매에서는 무조건 매수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또 아니에요. 매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매도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매수만 잡고 계실 겁니까? 제가 매수라고 해서? 이평선이 매수라고 해서, 혹은 힘의 방향이 매수라고 해서 지금 밑으로 한 500틱씩 떨어지고 있는데 티카치도 높잖아요. 500틱이면 얼마예요? 지금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매수 잡고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대응이에요. 매수든 매도든 일단은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시간에 일단 대응하셔야 되는데 대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자, 골드가 무슨 뭐 박스 행보타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수의 힘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눌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매수 방향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근데 내가 매매를 하는데 매도가 나왔어. 그럼 매도 들어가세요. 대신 뭐예요? 매도는 짧게 가시는 거예요. 짧게. 내 생각보다 짧게. 왜? 힘이 매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힘의 방향이 매수기 때문에 내가 매도 좋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짧게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매수 방향에 힘이 쏠려가지고 매수로 좋은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이건 뭐예요? 추세 매매로 길게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일봉상 매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이 매매 망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봉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후에 분봉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매수 그냥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 힘의 방향은 자, 힘의 방향은 매수 쪽이고, 대신 내가 실전 매매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 매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매수 매도.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매도죠. 매도 쪽으로 기법 사용해서 매도 쪽으로 가시면 돼요. 단 뭐예요? 틱수를 짧게 50틱 생각하셨으면 2, 30개만 가시고 100개 생각하시면
30개에서 50개만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수 사인 드렸죠. 그럼 여기서 매수 받으실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매수의 힘이 센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매도의 힘이 센 거다. 그러면 기법 사용해서 22시 30분 이후에 지금 매도 이건 뭐예요? 21선 기법 나왔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여기에서 매도 종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5일선 기법 나왔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충분히 30틱, 50틱 다 나옵니다. 몇 틱 나오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3027입니다. 150틱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자, 5일선 기법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23입니다. 13까지 몇 틱입니까? 23 마이너스 12. 110틱이 110틱 여러분. 자, 21선 기법으로 들어가도 130틱. 5일선 기법으로 들어가도 110틱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21선 기법과 5일선 기법. 요 기법 내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제가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고 타점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첫 번째 방향.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타점. 이 뭐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방향은 어떻게 한다? 5일선과 21선으로 단순하게 보셔라. 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분봉도 마찬가지다. 타점은 뭡니까?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 다음에 뭐예요? 수렴과 발상 기법. 네.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보시게 될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 딱 4개. 요 딱 4개만 파셔서 타점 정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격가지들이 있죠. 격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뭐 말씀드렸어요? 일봉상 매수예요. 그러면 매도 들어가지 말라? 아니라니까요. 매수의 힘이 세다. 그래서 내가 분봉을 보고 혹은 틱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봉이나 틱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 들어가면 뭐예요? 추세 가셔라. 매도 들어가면 뭐예요? 짧게 가셔라. 끝. 요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거 매매 접목해서 끌고 가는 것까지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 2타임 공개 방송 있습니다.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기법만 잘 통달을 해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들어봤는데요. 한 번에 되는 건 없고 여러 번 매매를 통해서 반복하시면서 내 매매 기법으로 만들어 보셔야 하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마스터님과 함께 장중에 매매하시면서 체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가 역대급으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정책을 펼치는 중인데 따라서 당분간 증시 하락 리스크는 염두에 두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일본 기준 5일선과 21선이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전 저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21선을 따라 상승룸이 열릴 테니 종가가 21선을 지지하는 한 매수로 대응하자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방향성은 이번 주가 지나야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최고가를 경신 후 숨고르기 중인 상황인 골드 선물인데 여전히 이평선은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있으니 정방향 매매가 유리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면서 중장기 추세를 거르지 말자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